매출이 나는 거를 주위에서도 알잖아요. 사실 차도 바뀌어, 좋은 옷도 사 입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좀 연락이 오게 됐고, 거의 맨투맨으로 알려주죠. 본인들이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큰 돈을 벌고 있긴 하니까. 실제로 이 친구들이 전화하고 있으니까 20대인데 막 벤츠 S 타고 다니고 한 3, 4천씩 버는 친구 있거든요.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만의 이 소신 기준이 사실 수십 개가 있는데, 이거에서 얼마나 많이 부합하냐 안 하냐를 딱딱 놓고 봤을 때 무조건 저는 이거를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지속성, 계속 팔 수 있어요. 또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해놓고 네가 무슨 오늘 지금 쉴 때야 상품만 띡 올리고 팔리기 띡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 팔리면 왜 안 팔리는지, 그리고 야 지금 안 팔리면 뭐 핫딜을 해, 아니면 뭐 이거 상세 페이지를 너 좀 개선을 해, 다음에 어차피 할 것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얘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오는데, 하루 이틀 3일 만에 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열정이 조금씩은 식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보여줘. 야, 저번 달엔 내가 한 4천 벌었는데, 야, 이번 달에는 나 그래도 한 2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 와, 이게 가능하네 실제로. 야, 너 이따 갈 거잖아. 저 친구 아까 간 친구 있잖아요. 네. 살면서 빚이 한 번도 없던 친구예요. 여기 와서 빚이라고 생겼어요. 최근에 부모님한테 한 3천 빌려, 카드 론도 빌려. 왜냐면 근데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이자를 20%를 주더라도 이걸 땡겨서 물건을 사서 밀어 넣는 게 마진이 더 많이 튀어나오니까. 일반인 분들이 쉽게 강심장이 되긴 어렵잖아요. 그쵸, 도전하기 어렵죠 사실. 네. 근데 이게 되려면 전제 조건은 통장에 돈이 꽂히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저 친구도 오자마자 돈을 제가 뭐 대출을 했으면 당연히 거절했을 텐데, 야 이거 이제 내가 물건만 넣으면 돈이 벌리네, 근데 돈이 없네, 이러니까 지가 말 안 해도 돈을 찾더라고요, 땡기려고. 예, 이거 그쵸. 팔리는 게 보이면 넣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못 넣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몇 분 정도 같이 총 있는 사람이 일하시는 게? 친구, 동생 친구, 배우러 온 친구들까지 다 해서 그냥 여섯 명 정도. 예. 쿠팡 쪽으로 하려는 친구들은 6명. 나름 수익도 나고 매출이 나는 거를 어쨌든 이게 느껴지잖아요. 주위에서도 알잖아요 사실. 왜냐면 또 차도 바뀌어, 뭐 좋은 옷도 사 입어. 외형적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좀 연락이 오게 됐고, 가장 좀 잘할 수 있고 사실 좀 친밀도도 가장 가까운 친구들 모이다 보니까 모이게 됐네요. 이렇게. 여기 있는 친구들은 거의 맨투맨으로 알려주죠. 아 진짜요? 다마고치처럼 막. 그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담감도 있는데 만족하시나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제 친구 한 명은. 좀 만족하시나요? 본인들이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큰 돈을 벌고 있긴 하니까 그건 있죠. 어쨌든 돈을 벌러 온 친구들이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왔는데, 이 장소를 제가 무료로 쓰게는 해줘요. 뭐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 해놓은 거고, 나중에 너가 돈을 벌면 그때 네가 보태고 싶은 만큼 보태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지 싶거든요. 이게 약간 뭘 하길래 도대체 모여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일단 저는 1번은 정신개조를 먼저 합니다. 정신개조. 일단 이 일을 왜 하는지, 왜 시작했지, 이걸 다시 한번 계속 상기시켜줘. 매일 너 목표는 뭐였지? 왜냐면 어쨌든 배우러 왔잖아요. 그럼 큰 꿈을 안고 왔단 말이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져요. 다 사람이라는 동물이, 나는 1,000만 원을 벌러 왔지만 하루 이틀 3일 만에 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마음이 점점 열정이 조금씩은 식는단 말이에요. 더 커지진 않아요. 근데 그 식는 걸 제가 계속 방지해 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놀고 있으면, 야 또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해놓고 네가 무슨 오늘 뭐 지금 쉴 때야, 아니면 뭐 너가 오늘 뭐 친구 약속을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간다고? 뭐 돈을 쓴다고? 이러면서 계속 잡아주는 거죠. 환경을 제가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나 일하러 왔지. 뭐 애들 할 거 없어서 뭐 유튜브 보고 있으면, 너 왜 유튜브 봐? 나 이거 오늘 뭐 할 거 다 해서. 그래? 한번 보자. 보고, 야 이거 지금 상세 페이지 이거 계산 안 했고, 너 이거 재고 수량 좀 모자르고, 너 이거 지금 뭐 답변 기다리고, 또 할 게 이렇게 많은데 뭐가 네가 할 게 없냐. 그러면서 계속 제가 할 걸 알려주는 거죠. 얘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저는 할 게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만 띡 올리고 팔리기 띡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 팔리면 왜 안 팔리는지, 그리고 야 지금 안 팔리면 뭐 핫딜을 해, 아니면 뭐 이거 상세 페이지를 너 좀 개선을 해, 이런 거 미리 좀 다 해놔. 이런 것들 다음에 어차피 할 것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또 돈이 없어서 상품 소싱을 못 하는데, 야 소싱을 하는 건 돈이 안 들잖아. 미리 해놔. 나중에
나중에 돈 벌면 그때 바로 진입하게, 이렇게 그 다음 스텝까지 계속 할 걸 주는. 그럼 얘가 쉴 틈이 없고 바쁘게 그냥 하루가 끝나버리거든요. 이러다 보면 시간이 잘 가요. 그러면 그때 몇 주 전에 올렸던 상품이 시간이 금방 가버리니까 이제 성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 빨리 다가오고, 이러면 얘도 이제 오, 야 벌써 나 바쁘게 살았는데 3주 지났는데 야 이제 벌써 팔린다 가 되는 건데, 할 거 없이 올려놓고 예를 들면 뭐 이제 다 했네, 뭐 심심하네 이러고 유튜브만 보고 있고 이러면 그냥 낚싯대 던져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거든. 이러면 시간도 안 가, 재미도 없어, 흥미 떨어져. 그러면 집에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심어주고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저는 제 매출 수익을 매일 말합니다. 사실 자극되라고, 뭐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어차피 제가 얼마 버는지 친구니까 다 아는데 저는 계속 지금 우상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보여줘. 야, 저번 달엔 내가 한 4천 벌었는데 야, 이번 달에는 나 그래도 한 2배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 와, 이게 가능하네. 실제로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진짜 있네? 나도 그러면 이 친구의 진짜 반의 반만 따라가도 뭐 이 정도는 벌겠다. 이게 현실성을 주는 거죠. 사실 남들은 한 달에, 저도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은 잘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매출이 1억이겠, 순수익이 1억은 무슨 의사 변호사도 그렇게 못 버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최근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위 애들도 저를 보고 있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근데 나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사람도 버는데 진짜 나보다 규모 있는 사람들은 이거 5억 10억도 버는 사람이 있겠는데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데? 약간 좀 이런, 계속 그 한계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도 그걸 심어주고 있고, 500벌러 온 친구지만 야, 뭐 500이 뭐야, 5천은 벌어야지 사람이. 그럼 너 올해 그래도 한 2, 3천은 벌걸? 그리고 너 할 수 있어, 너 돼, 내가 봤을 때 넌 되는 애야. 계속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내가 처음에는 아, 그래도 나는 뭐 이 정도면 돼 라고, 실제로 얘도 한 1,000만 원만 벌면 자기는 평생 소원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목표가 뭐 5천 이 정도는 올라가. 1,000 벌어서는 야, 이거 1,000 벌어서는 답도 없다. 그리고 너네가 막 이렇게 잘 버는데 내가 1,000만 원 벌어서 아닌 것 같다, 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계속 이 셋을 시켜주고 있어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마인드적으로 제가 많이 알려주는 거고, 이제 2로 실무적으로 알려주는 거는 1번은 소싱이 가장 솔직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고수는 뭐 막말로 똥을 갖다 줘도 포장해서 잘 팔거든요. 팝니다. 근데 저나 일반적인 분들은, 특히나 저는 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다. 그냥 중수 정도 돼요. 그러면 똥을 주면 못 팔아요. 예. 이런 상품을 소싱이 오면 이제 걸러주죠. 최근에 이제 어떤 친구가 그 깔창을 소싱하단 말이야. 실제로 여기 있는 거. 근데 깔창이 잘라 쓰는 깔창을 소싱을 해온 거예요. 아, 그래? 그거 잘 파는 사람 있니? 뭐 있대요, 나름. 찾았는데, 그래서 제가 쿠팡에다가 그냥 깔창이라고 우리가 검색을 해보자. 잘라 쓰는 깔창이 얼마나 있나 봤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그 말은 뭐냐면 깔창을 찾는 사람 중에서는 그냥 깔창을 사지 굳이 잘라 쓰는, 이거는 그 옛날에 유행했던 상품이거든요, 사실. 물론 지금도 잘 파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야, 할 거면, 야, 너 같으면은 그냥 깔창 잘라져 있는 거, 블랙야크 거 여기 5,000원인데 이걸 사지 왜 굳이 5,000원 주고 네 걸 사서 그걸 내가 가위로 잘라가지고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걸 사겠냐. 그리고 야, 깔창이 그래 뭐 내가 조사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 딱 들었을 때 사이즈 다 엄청 다양하지. 네가 잘라 쓰는 걸 안 한다고 해도 사이즈 220부터 280까지 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이거 뭐 가격이 내가 봤을 땐 엄청 저렴해서 네가 마진을 남기기도 어렵지. 그리고 저희는 또 차별화를 주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거든. 그게 뭐 사진이든 사은품이든 뭐 상세 페이지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형이 말했던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고 이거 말고 좀 다른 걸 찾아와봐 라고 해서 찾아온 게 이제 네. 오, 성구 안녕. 형 유튜브 찍고 있어서 좀만 이따 갈게. 저 친구예요. 깔창을 쟤예요, 쟤. 대박이다. 저 친구예요. 바로 찾아왔어. 예, 3일 전에 혼난 친구 저한테. 헬스 트레이너인데 때려치고 왔어요. 과감하게. 예.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버는데도. 근데 막차. 이제 더 안 받아요, 여기. 포화 상태인데. 왜냐면 제가 소싱을 하는 기준이 사실 이것도 하다 보니까 무료 강의가 됐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새 어쨌든 사업은 이게 지속성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한 번 팔고 다시는 안 살 상품은 저는 추천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식탁, 접이식 식탁. 뭐 집에 하나씩 뭐 TV 앞에 놓고 밥 먹을 때 쓰잖아요. 이거 보통 한 개 사면 그냥 이사 갈 때까지 쓰지 않나요? 고장 부서지지
않는 이상 뭐 이거를 그리고 뭐 사이즈별로 다 구비하는 집도 잘 없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고장도 안 나고 한 번 사면 그냥 끝이고 재구매를 할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고장 나지 않는 한. 근데 반대로 얘기해보면 여기 있는 지금 이런 방향제 뭐 이런 것들은 이거 떨어지면 또 사야 되잖아요. 이거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사나요? 여러 개 삽니다. 뭐 2개, 3개 사면 더 싸기 때문에 어차피 쟁여놔야 될 거. 그리고 선물도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깔창을 우리가 여러 개 사나요? 물론 신발이 많으면 여러 개 살 수 있겠지만 보통은 한 신발에 하나만 넣지 한 신발에 여러 개를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구매를 할 일이 없어요. 사실 깔창도 그렇잖아요. 얘가 뭐 닳는 게 아니잖아요. 깔창에 빨아서 쓰고 말지. 근데 한 번 쓰고 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 삽니다. 그리고 선물도 가능합니다. 이런 저만의 이 소싱 기준이 사실 수십 개가 있는데 이거에서 얼마나 많이 부합하냐 안 하나를 딱딱 놓고 봤을 때 여기는 20개 중에 18개 합격, 여기는 10개 합격이면 무조건 저는 이거를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지속성 계속 팔 수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고객을 계속 데려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한 번씩 예를 들어 다 산다고 치면 끝난 거예요, 그 상품. 근데 한 100만 명만 계속 내 거를 사준다고 하면 5천만 명한테 하나씩 파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나? 이거 몇 년간 계속 팔 수 있고 진짜 베스트 아이템은 10년, 20년도 파는데 이 방향제가 뭐 20년 뒤에 없어지겠어요? 아니죠. 방향제라는 건 계속 쓸 거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를 계속 좀 약간 관리 감독해준다. 왜냐면 감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이걸 제가 말해줘도 감이 없단 말이에요. 예, 소싱을 많이 봐준다.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첫 술에 실패를 좀 경험하게 되면 두 번째 도전에서 이게 머뭇거립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근데 처음에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약간 작게라도 성공을 하면 두 번째는 자신감이 붙거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고 자기 확신을 하면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는 처음에 좀 실패를 안 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냥 내가 했으니까 내가 몇 억 날려봤을까 1, 2억은 날려봤을까 너는 내가 날렸던 그 똑같은 경험을 하지 마라. 근데 사실 여기 사무실에 저 친구 말고 다른 또 친구가 있는데 소싱을 해왔는데 제가 망했던 상품을 해왔어요. 그래서 말렸습니다. 왜냐? 내가 이래 해서 이랬는데 안 됐어. 사실 그 가장 큰 사유가 품질 문제였어요. 가구 쪽을 건드렸는데 품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는 하지 마 했는데 그걸 했더라고요. 이번에 500개를 이제 사서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형이 말했는데 혹시 왜 했어? 하니까 근데 형님 뭐 샘플 받아봤는데 품질도 나쁘지 않았고 가격이 너무 싸서요. 형님이 소싱했던 가격보다 훨씬 싸고 제가 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해서 뭐 그래 그럼 뭐 한번 해봐 하고 본품에 500개가 왔는데 샘플로 왔던 상품이랑 품질이 다른 거. 적급 상품이 역시나 왜냐면 제가 그 이유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계속 시킬수록 똑같이 와야 되는데 품질이 자꾸 안 좋아지니까 반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안 했다고 말을 했는데 얘는 제 말을 안 듣고 그 판매자의 말을 듣고 한 거죠. 그래서 아직 지금 결과는 진행 중이에요. 최근에 입고를 해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뭐 망했는지 잘 됐는지 한번 까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소싱을 가장 많이 가르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베팅력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투자를 아끼지 말자. 실제 있는 사례가 제일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저 친구가 B라는 상품을 최근에 두 번째 상품을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희만의 좀 하는 마케팅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가격을 이제 좀 많이 저렴하게 해서 이걸 외부에 알려서 이거를 삽시간에 다 팔리게 하고 이 구매 점수와 판매액이 실제 순위에 반영이 되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가격을 정상화해서 마진을 좀 보는 구조예요. 이번에 저 친구한테 야 너 이거 한 개 팔면 뭐 얼마 남아? 한 3,000원 정도 남아. 야 그러면 가격을 한 5,000원 낮춰봐. 너 손해 얼마 보여? 한 2, 3,000원 본대요. 하나 팔릴 때마다. 손해를 봐도 돼. 근데 이렇게 네가 팔면 이거 엄청 팔릴 거야. 한번 팔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재고가 600개 정도 있었는데 이제 저희만의 방법으로 이제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볼일 있어서 3시간 정도 볼일 갔다 왔는데 600개가 다 팔렸다는 거. 근데 문제는 하나 팔리면 3,000원씩 손해를 본단 말이야. 600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80만 원이다. 물건을 다 팔았는데 180만 원을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약간은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야 이거 다 팔리긴 했는데 내가 손해를 봤다. 저도 좀 당황했죠. 왜냐면 한 100개 정도 나갈 줄 알고 하라 한 건데 다 나갔다 하니까 180만 원을 그렇다고 제가 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중간에 좀 멈춰서 가격을 좀 조율을 해서 손해를 덜 봤어도 좋은데 이미
이미 그건 늦은 거고 얘한테 또 야 어떡하냐 진짜 큰일 났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야 손해를 본 건 진짜 아쉽다 이거는 아쉽고 내가 나중에 그게 잘 안 되면 그래 오케이 내가 뭐 지원해줄게 근데 너 이거 좋은 거야 왜? 야 봐봐 너가 손해를 봤지만 일단 다 팔았지 그럼 너의 일단 순위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만간 찾아와서 네가 나중에 정상 가격으로 이건 맨징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지금 이 가격에 팔면 3시간 만에 600개가 나간다는 게 검증이 되잖아 그럼 네가 다음에는 이거보다 한 2,000원 3,000원 올리면 뭐 대충 몇 개가 600개보단 덜 나가겠지만 어느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반대로 네가 순위가 또 밀려서 나중에 안 팔리면 그러니까 이 방법을 언제든지 너는 이 기준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다 이 가격에는 3시간에 600개가 나간다는 게 검증이 됐으니까 재고를 야 더 많이 갖고 와 야 2,000개 3,000개 시켜 그래서 이번에는 손해를 3,000원은 좀 빡세니까 0원이나 1,000원만 손해보고 팔아보자 그럼 24시간 팔면 그래도 야 1,000개는 팔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제가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가 이제 그 뒤에 재고를 넣었는데 정상 가격으로 바꿨고 하루에 그냥 광고 없이 한 40개 50개씩 나가더라고 그러면은 그 하나 팔릴 때 3,000원씩만 남는다고 해도 50개가 나가면 15만 원이 순수익이 세금 뗄 거 못 떼고 해도 10만 원 남는다 쳐도 뭐 한 2주에서 3주면 그 전에 말했던 180만 원의 손해는 이미 다 커버가 된 거고 그 뒤로부터는 수익이잖아요 근데 그 수익이 나왔던 이유는 그 180만 원을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팔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온 거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180만 원 손해를 봐라가 아니라 사실 이거 일반인이 하긴 어려워요 저희도 이게 실수였고 사실 그치만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 상품을 키우고 내 목표가 뭐 한 달에 이 상품으로 500을 버는 거라면 그런 180만 원의 손해 정도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 이런 마인드를 계속 심어주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180 날려서 그래서 내가 180 못 벌면 어떡할 건가 맞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조금의 그래도 좀 여윳돈이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급여를 받는다든지 자금 순환이 그래도 조금은 돼서 내가 이 돈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내 생활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을 근데 하긴 해야 돼요 이 비용을 떠나서 이 과정을 손해 없이 파는 과정도 해서 어쨌든 판매량을 좀 극대화하는 과정이 없으면 상위로 가기 어렵고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제가 해본 바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거의 계속 근데 마인드셋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 스킬이 없어요 사실 무슨 엄청난 스킬을 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도 상품 등록하고 순위에 어떻게 하면 올릴까 근데 올리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정석적인 방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저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가장 저비용으로 가장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 친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근데 머뭇거리니까 이걸 다시 왜 해야 되는지 또 심어주는 거고 제가 친구니까 야 날 믿고 해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 물론 뭐 100이면 100 다 되진 않죠 그치만 제가 해본 바로는 확률상 효율이 가장 좋고 확률이 좋으니까 그 방법을 계속 추천해주는 그냥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무료 강의를 한다면 이런 걸 좀 알려주겠다 그냥 제가 아는 것들을 그냥 그 시간 안에 그냥 다 털고 싶어요 돈을 안 낸다는 것 뿐이지 정보가 싸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싱만 해도 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소싱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되는지 그런 기준 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원가를 무조건 싸게 가져와야 되는데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그 보통 다 1688에서 소싱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표면적인 단가가 실제 단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깎는 방법 그리고 배송비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여기 왔을 때도 하여간 이 입고 전까지의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원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세 번째로는 좋은 점이 판매가를 그럼 싸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상품 경쟁력이 되게 높아지거든 쿠팡은 사실 가격이 비싼 것보다 싼 게 잘 팔리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싸게 갖고 오면 싸게 팔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제가 연구를 되게 많이 해서 이건 들으시면 좀 신기해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가격을 싸게 갖고 옵니다 이건 그냥 많이 산다고 싸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테스트를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상세 페이지 진짜 초저렴하게 하는 법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해야 이게 빨리 가는 거는데 이걸 자기가 알아보고 막 하고 이러면 오래 걸리는 거기 극강의 효율 가성비충이어서 가성비충 커피를 제가 스타벅스를 저는 죽어도 안 먹습니다 왜냐? 가성비가 안 나와요 커피를 왜 5,000원 주고 먹습니까? 이거 1,000원 맛이 똑같은데 좋은 옷 근데 입으시는 네? 아유 예, 죄송합니다 이거 뭐 가성비 괜찮아요 옷은 일할 땐 안 입어요 오늘 영상 찍는다고 해서 네네
일단 쿠팡으로 졸업할 수 있다. 인생까진 몰라도 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뭐 쿠팡이 망하면 여기서 배운 걸로 또 다른 거 하면 돼요. 똑같아요, 사실. 네. 똑같은데 어쨌든 온라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랑, 그리고 하게 됐을 때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체험을 해드리게 하고 싶고,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은 여기 아까 여러 명들 친구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의 동의를 좀 구해서 실제로 이 친구들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변화한 친구도 있어요. 지금 막 차도 막 20대인데 막 벤츠 S 타고 다니고, 한 3, 4천씩 버는 친구 있거든요.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나와서 또 얘기를 해준다면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한 달 된 친구 있고, 지금 일주일 된 친구 있고, 1년 된 친구 있고, 너무 다양하니까. 근데 모두 다 느끼는 게 조금씩 지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혼자만 얘기하면 사실 좀 동떨어질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좀 넘사 아니야? 라든지, 쟤는 뭐 다른 게 있겠지라고 할 텐데, 이 다수가 가서 자기의 정말 인생을 가감없이 말해주면 너무나 좋은 값진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런 것들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 쿠팡이어야 하는지. 1인 기업에는 이거보다 나은 게 없어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쿠팡에서 당연히 배송판 다 해주고, 그리고 너무 이 트래픽이 너무 커요. 일단 가장 큰 시장, 그러니까 큰 시장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고, 올해 이제 네이버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일단 쿠팡이 가장 큰 건 부정할 수 없고, 우리가 거기에 큰 시장이니까 쫄아서 지금 못 들어가는 거. 내가 거기서 팔 수 있을까? 리뷰 10,000개를 이길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이길 수는, 솔직히 이기긴 어렵지만 굳이 안 이겨도 큰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등 안 해도 5등, 10등 해도 돈 번단 말이죠. 그거를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뭐 그런 동기부여? 뭐 동기부여는 아니, 어쨌든 실제로 1등 안 해도 된다 라는 거를 좀 인식을 심어드리고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쿠팡 그냥 1인 장점이 1인 기업, 그러니까 직원 없어도,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직원 없어도 된다. 이게 오토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물건만 넣으면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트래픽 많아서 물건이 그리고 엄청 잘 팔려요. 솔직히 대충 올려도 팔립니다. 많이는 못 팔지만 진짜 막 올려도 팔리긴 해요. 그만큼 트래픽이 많고, 뭐 세 번째로는 광고도, 사실 저도 광고 솔직히 할 줄 솔직히 모르거든. 저만의 광고를 만지는 방식이기는 한데, 그 정도만 해도 광고에 대해서는 사실 큰 스트레스가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 네이버는 제 옛날에 해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좀 세세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많거든. 그래서 대행사를 보통 쓰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도 많이 없고, 수동 광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다 안 하거든. 자동 광고로 하면서 저는 또 자연 매출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광고 의존도가 엄청 낮아요. 아까 보셨겠지만 매출의 10%밖에 광고비를 안 써요. 아마 남들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훨씬 많이 쓰거든요. 20, 30%씩 쓰면서 마진을 막 10%, 5%로 가져가는데, 저는 광고비를 10% 쓰면서 순수익을 20% 이상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고정비가 왜 나가면 안 되는지, 광고비가 왜 많이 나가면 위험한지. 초보가 하기 그래서 너무 좋다?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벽을 깨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벽이 깨도 사실 계속 나오거든요. 저도 지금도 깨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저도 아직은 뭐 엄청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남들이 안 할 만한 브랜드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브랜드, 그냥 운 좋게 사실 좀 제품 하나가 또 대박이 나서 그냥 돈을 벌고 있는 거라, 계속 깨는 것 같아요. 저도 똥을 비싸게 파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못해요, 저건 진짜. 진짜로. 근데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1번은 일단 한계 본인 스스로 자꾸 정하는 거, 2번 포기하는 거 중간에, 3번 의심하는 거, 이거 3개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 무슨 어떤 기술을 배워서 아니면 뭘 따라해서 이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태도를 배우고 사고방식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빨리 흡수해서 내화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저도 강의를 뭐 그때 아까 뭐 4, 5천만 원 들어서 많이 날리고 뭐하고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얻은 건 있어요. 왜냐면 나도 강의를 나중에 하게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쨌든 하나라도 배울 점은 있어서 배워왔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것들이 다 더해져서 시너지가 지금 된 것 같기도 하고. 쿠팡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현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아, 많은데. 가감없이 다 말해볼게요. 네네. 일단 초보자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 자체가. 네. 초보가 자기를 초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초보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는 초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초보잖아요, 초보 운전. 초보 운전이면은 당연히 뭐 조심도 하고 뭐 하고 할 거지만 난 초보니까 부산 못 가. 뭐 고속도로는 위험해. 뭐 주위에서 그럴 거 아니야. 너가 어제 면허 땄는데 어떻게 부산 갈 거야? 위험해. 너 나중에 한 1년 되고나 가. 근데 그런 법 없잖아요. 면허 따면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갔다 와서 사고가 없어 봐야 아, 나 초보가 아니고 이제 좀 나 할 줄 아네? 이렇게 자신감도 붙고 이제 지하주차장도 내려가고 막 달리는 건데 나를 계속 초보라고 생각하면 이제 끼어들기도 못하고 무서워서 계속 움츠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사고가 한번 나면 아, 역시 나는 초보였어. 이제 나는 부산 가면 안 되겠다. 스스로 이렇게 막거든요. 한계를 막아버려요, 초보들은. 나는 저 시장에 못 들어가. 나는 1억 못 벌어. 이거를 없애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장하려면 한계를 두지 마라. 나는 바로 고수다라고 생각을 해야 고수처럼 행동하거든요. 이 정석적인 길을 가장 빠르게 가는 법.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괄호로 해서 왜 빠르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왜 빨라야 되는지는 진짜 제가 한 100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느리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본인이 이제 인지를 하게 하는 거죠. 말로만 빨리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느리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당신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빨리 가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느리면 하다가 지쳐요, 사람이. 초심을 잃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당연히 처음에 먹었던 마음대로 안 하니까 열심히도 안 하게 될 거고 당연히 원하는 목표까지 못 갈 확률이 커요. 근데 느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나 느리게 성공하고 싶어. 나 50살에 성공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젊을 때 성공하고 싶지. 그럼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빨리도 방법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보통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 1인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직원이 없죠, 당연히. 뭐 있으면 더 좋지만 혼자서 할 때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느려져요. 예를 들어 뭐 상세 페이지도 내가 만들어, 뭐 이거 물건도 내가 다 포장해, 이거 뭐 마진도 다 내가 계산해서 맨날 수기로 작성해놔, 광고도 내가 다 관리해. 이걸 하나씩 다 하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다 하면 좋죠. 근데 나는 몸이 하나고 24시간밖에 없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언제 다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각각 분야의 전문가한테 다 맡겨버려요. 사진은 사진 전문가가 찍는 게 가장 빠르고 퀄리티가 좋고, 상세 페이지도 전문가, 광고도 뭐 광고를 정리해주는 그런 툴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이트 뭐 유료로 설치하고 그거 쓰고, 저는 다 이렇게 입고도 포장도 여기 알바 불러서 포장 다 시키게 하고, 지게차도 이 밀크런 기사들은 또 운전이 거의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냥 꼽아놓고 가면 알아서 자기가 실어서 가요. 다 이렇게 오토로 웬만하면 반오토로 돌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겠죠. 야, 그거 사진 찍고 뭐하고 다 돈 아니냐. 그렇죠. 상세 페이지도 돈이고 광고 그거 뭐 결제하는 것도 돈이고 돈 드는 거 맞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그 계산화해서 내가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본인이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다 하려면 아마 그 계산해보면 몇백 시간일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근데 그걸 그냥 저는 100시간을 100만원 주고 사는 거죠. 내가 10,000원 주고 1시간 남을 부려서 내가 그 1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10,000원 이상 나는 버는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10,000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걸 하는 게 맞는데 내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100만원을 절대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한 달에 1,000만원 벌고 싶다고 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 쓰는 게 나는 그 왜 아깝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건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비싼 비용들을 저는 가장 그 최저가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진도 뭐 찍는데 예를 들면 다른 데가 뭐 50만원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저는 10만원에 찍고, 상세 페이지도 보통 뭐 100단위거든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저는 뭐 20만원이면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업체를 끼지 않고 이 공급하는 사람을 제가 일일이 다 구해서 이 가격을 또 다운을 시켜놨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6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쓸 거 아니에요. 제가 소개도 많이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VIP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그냥 알고 계시는 단가보다 엄청 저렴해. 모든 게 다. 마케팅도 그렇고, 마케팅도 뭐 핫딜 올리고 이러는 거 보통 몇만 원씩 하거든요. 뭐 5만원, 비싼데 10만원. 저는 다 그냥 개인으로 해버려서 5,000원, 만원, 2만원 이렇게 다 끝내버려요. 똑같은 걸 하는데도. 그러니까 남을 줘도 가격이 싼 만큼 효율은 동일하니까 오히려 남을 더 많이 시키는 거고, 그 시간에 저는 계속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소싱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너지가 잘 나오고 빨리 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훨씬 성과가 빨리 나는 거예요. 남들 하나 올릴 때 저는 3개씩 올려버리고 한 달에.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초보자한테 좀 계속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정할 거거든요. 아니 근데 초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이제 말로도 하지만 이런 뭐 예를 들면 이 친구
친구들도 정말 뭐 데려가서 보여도 주고 이 성과들도,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실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조금은 강하게 밀고 가려고. 대출도 무조건 적극적으로 받으셔라. 저도 이제 퇴근해야죠. 주말이 없습니다 사실. 주말이 있는 게 사치고. 일단 뭐 더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한번 조만간 장소를 하나 빌려가지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그때 진짜 근데 저는 오셔가지고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좀 잘못된 정보는 제가 정확하게 뭔지 알려드리고 잘 된 건 뭔지 알려드리고 해서 뭐 제 강의 안 들으시든 뭐든 다른 강의를 듣든 좀 그런 보는 눈을 키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들으시면서 정말 본인이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스스로를 좀 점검하는 시간? 그러니까 아닌 분들도 솔직히 있거든요. 자기가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싫어서 그만두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걸 하는 거에 저는 부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성향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뭐 저랑 몇 마디 해보셔도 사실 저는 좀 바로 알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궁금한 거 좀 많이 물어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좋은 정보만 드리려고 할 거니까.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